인천공항에 매일 900명씩 같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7천 명, 1년이면 30만 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정부가 이걸 조용히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누군가 이 흐름을 막으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88년 전 강제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동북아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최입니다. 미국의 한 유력 일간지에서 20년 넘게 아시아 지역을 담당해온 기자죠. 그동안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부상, 일본 정치까지 다뤘습니다. 하지만 2026년 봄에 받은 임무는 제 기자 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편집장이 제 책상에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국제인구연구기관 자료였는데 제목은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그 함이었어요. 처음엔 또 저출산 이야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어요. 한국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0.7명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총인구는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 2년 만에 2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출생률은 최저인데 인구는 급증한다.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됐죠. 더 놀라운 건 신규 유입 인구의 67%가 대졸 이상이라는 점이었어요. 주요 직종은 의사, 엔지니어,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민 패턴과 완전히 달랐죠. 보통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출신 지역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87%, 러시아 극동 지역 11%, 기타 2%요. 중앙아시아요? 왜 그곳 사람들이 대거 한국으로 오는 걸까요?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문화적 연결고리도 명확하지 않은데요. 보고서 마지막에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경제 이민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데이빗, 직접 가서 확인해봐. 이게 진짜인지 알아내. 6개월 줄게. 제대로 파헤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로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통계 오류이거나 일시적 현상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었어요. 21세기 가장 거대한 민족 귀환이었고 동북아 지정학을 바꿀 사건이었죠. 그 중심에는 제가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인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고려인을 검색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계 미국인이면서도 거의 아는 게 없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18만 명이 화물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한 역사, 수만 명이 사망한 비극이었습니다. 제 조상과 같은 한민족이 겪은 일인데 전혀 몰랐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88년이 지났지만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잊지 않았고 한국 문화를 지켰으며 스스로를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땅에서,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그들은 조국을 기억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라는 규모로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거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6년 4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입국장 한쪽에 재외동포 특별 접수 부스가 있었어요. 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커피를 들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중앙아시아발 항공편 도착 안내가 나왔어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옆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였어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캐리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뒤로 또 가족들이 나왔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30분 만에 47가족 약 180명이 한 편의 비행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친 한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미국 언론사 기자입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타슈켄트입니다. 여행이신가요? 아니요, 이주입니다. 가족 모두요.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어요.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혹시 고려인이신가요? 네, 1937년 강제 이주 3세입니다. 한국에는 무슨 일로요? 수원의 한 전자회사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는 장기 체류 비자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일시 체류가 아니라 완전한 정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족이 떠난 후 저는 입국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건 귀환이었습니다. 출입국 직원을 만났습니다. 중앙아시아발 항공편이 하루에 몇 편인가요? 직항만 5편 정도 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대부분 관광이었는데 2023년부터 달라졌어요. 가족 단위가 늘었고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 오세요. 비자부터 학교 입학 신청서까지요. 계획적인 이주죠. 그리고 대부분 전문직입니다. 엔지니어, 의사, 교수요. 저는 벤치에 앉아 계산했습니다. 1회 편당 47가족, 하루 5편이면 약 900명, 한 달이면 2만 7천 명입니다. 절반만 정착해도 연간 15만 명이죠. 보고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3시간 동안 3편을 더 지켜봤습니다. 패턴은 똑같았어요. 공항을 나서니 대형 버스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팻말을 든 직원들이 사람들을 안내했죠. 안산, 광주, 대전, 세종으로요. 이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 중 몇 명이 고려인일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어요. 통계는 사실이었다. 현실은 통계보다 더 놀라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최대 고려인 커뮤니티가 있는 원곡동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리자 간판에 한글과 러시아어가 함께 보였습니다. 러시아 빵집, 중앙아시아 식료품점, 고려인 식당이 줄지어 있었죠. 거리를 걷다 고려인 가정식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메뉴에는 보르시, 펠메니, 김치찌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점심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손님들이 러시아어로 대화하다가도 주문은 한국어로 했습니다. 두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녁에 오세요. 손님 없을 때요.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한 공원에서 고려인 노인들이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한 할아버지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 여기서 만나요. 고향 친구들처럼요. 러시아 제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어요. 3년 전부터 매달 새 가족들이 와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러시아어 간판이 더 많아요. 저녁에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앉으며 말했어요. 2024년 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왔어요. 왜 오셨나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1937년 강제 이주 당한 분이셨죠.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가거라. 우리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괜찮았거든요. 남편이 사업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2023년 한국 정부에서 고려인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딸이 찬성했습니다. 엄마,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어 배우고 대학도 다니고 싶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남편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느껴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걸요. 카자흐스탄에서는 평생 외국인 취급받았거든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요. 여기서는 달라요. 사람들이 동포라고 불러줘요. 딸은 어떤가요? 지금 서울대학교 다녀요. 경영학과예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배웠고 친구도 많이 생겼대요. 지난주에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여기가 내 나라 같아. 그 말 듣고 울었어요. 할머니 꿈을 우리가 이룬 거잖아요. 주변에 고려인 많아요. 이 동네만 수천 명이에요. 매주 새 가족이 와요. 저희 식당 단골 손님만 해도 100가족이 넘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었다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88년 만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 거리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러시아어 간판들이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환이구나. 단순한 경제 이민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고려인들을 만났어요. 판교의 엔지니어, 분당의 의사, 광주의 교사까지 다양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고학력 전문가들이 가족 단위로 정착하고 있었죠.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었다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광화문에 있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연락했어요. 인구정책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중한 태도를 가진 연구원이었죠.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고려인 유입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구원이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2023년부터 정부는 조용히 정책을 바꿔왔어요. 고학력 고려인에게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F4 비자 요건 완화, 영주권 신청 간소화, 가족 동반 허용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연간 몇천 명 수준이었는데 SNS로 성공 사례가 퍼지면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규모는요? 연구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80만 명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그중 67%가 대졸 이상이에요. 의사, 엔지니어, 교사, 연구원이 줄을 이룹니다. 이건 세계 이민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죠. 왜 유례없는 건가요? 보통 이민은 저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움직이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고학력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고 한국어를 하고 문화를 이해하며 정착 의지가 강합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에도 열심히 해요. 그들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의미인가요? 연구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출산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출산율 올리기는 실패했어요. 수십조를 쏟아부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고려인 유입은 다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반응은요? 연구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의 연해주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겁니다. 고려인 상당수가 러시아 연해주 출신이거든요. 만약 이들이 한국 국적을 얻고 연해주와 계속 연결되면 한국이 사실상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동해 세력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불편해하지만 공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국제인권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압박하는 중이죠.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될까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까지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한국 인구의 약 4%예요. 게다가 이들은 러시아어를 하고 중앙아시아를 압니다.
한국이 북방 경제를 추진한다면 이들이 핵심 인력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자산인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였어요. 200만 고려인이 한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편집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더 파고들어. 특히 연해주 출신들을 만나봐. 저는 지인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고려인 가족을 소개받았어요. 해양공학 엔지니어인 40대 부부였습니다. 서울 종로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알렉세이 김이라는 남자였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2025년 여름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37가구가 함께 왔습니다. 37가구요? 동시에요? 네. 같은 주에 비행기 3편으로 나눠서요. 마치 소풍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았죠. 이게 마지막 출국이라는 걸요. 왜 함께 오신 건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부터 계획했어요. 몇 가족이 모여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5가족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그러다 소문이 퍼졌고 더 많은 가족이 합류했죠. 2023년 한국 정책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본격적으로요? 알렉세이가 설명했습니다. 청원서를 만들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와 인근 지역 모든 고려인에게 알렸죠. 놀랍게도 3만 7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청원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귀환하고 싶다고요. 이민이 아니라 귀환이라고 명확히 썼어요. 우리는 88년 전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요. 한국 정부 반응은요? 몇 달간 조용했어요. 그러다 재외동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직접 왔어요. 비공식 면담을 했죠. 그때 알았어요. 한국 정부도 우리를 원한다는 걸요. 러시아 당국은요? 알렉세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죠. 러시아 정부가 우리를 불러 압박했어요. 러시아 시민권을 받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어요. 3만 7천 명이 함께였으니까요. 러시아도 우리 모두를 억류할 순 없었어요. 국제 여론이 나빠질 테니까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한국 정부가 조용히 도왔어요. 비자를 빨리 처리해줬고 항공편도 늘렸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전에 움직인 거죠. 지금 연해주에는요. 아직 15만 명 정도 남아있어요. 그들도 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따라올 거예요. 이건 멈출 수 없는 물결이에요. 왜 꼭 한국이어야 했나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37년에 17살로 강제 이주 당하셨어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 가지만 너는 가거라. 우리 땅을 밟아라.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할아버지 무덤에 한국 흙을 뿌려드릴 거예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4대째 살았는데도 외국인 취급받았어요. 여기서는 달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동포라고 불러줘요. 처음으로 집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 아이들이에요. 카페를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집단적 귀환이었어요.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8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취재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고려인을 만났고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유례없는 민족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어요. 왜 한국 언론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연간 수십만 명이 들어오는데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을 검색했어요. 고려인 관련 기사가 극소수였죠. 이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인구 이동이 왜 묻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익명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외교부 내부 문서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정책에 대한 우려, 연해주 영향력 변화, 동해 세력 균형, 그리고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필요. 방해 공작이었어요. 다음 날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언론사 명단과 함께요. 이 언론사들이 지난 6개월간 고려인 부정적 기사를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저는 해당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고려인 범죄 증가, 일자리 경쟁 심화, 사회 갈등. 모두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실제 통계는 달랐습니다. 고려인 범죄율은 평균보다 낮았어요. 일자리 경쟁도 과장됐고요. 이건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안산에서 고려인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단체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말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임대료는 계좌이체로 들어옵니다. 유령 단체였어요. 지인에게 부탁해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일본계 기업으로 연결됐어요. 일본이 고려인 귀환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요. 도쿄의 동료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쪽 반응 들은 거 있어? 공식적으로는 없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난리야.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의 북방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어. 한국 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도쿄로 갔어요. 한 외교관을 오프 더 레코드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게실이었어요. 그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절대 기록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한국의 고려인 정책은 우리에게 전략적 위협이에요. 200만 명이 한국 국민이 되면 그들은 러시아어를 하고 연해주에 연고가 있죠. 한국이 연해주에 사실상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동해 세력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건가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못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죠. 여론전, 정보전이요. 한국 내 반대 여론을 키우는 겁니다. 효과가 있나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진 별로예요. 한국 정부가 확고하고 고려인들이 실제로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든 부정적 이미지가 현실과 안 맞습니다. 계속할 건가요? 멈출 수 없어요. 이건 동북아 세력 판도 문제거든요. 한국이 연해주까지 영향력을 뻗으면 일본의 전략적 공간이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8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그걸 막으려는 세력 사이의 조용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6개월 취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어요. 21세기 가장 거대한 민족 귀환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달렸습니다. 인터뷰 내용, 통계, 문서, 사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기사는 3부작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부는 고려인 귀환의 실체, 제2부는 지정학적 의미와 일본의 방해 공작, 제3부는 한국의 미래였죠. 편집장에게 원고를 보냈어요.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빗, 이거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모두 확인한 내용입니다. 알았어. 일면으로 간다. 일주일 후 기사가 일면 톱으로 실렸습니다. 88년 만에 귀환, 200만 고려인이 바꾸는 동북아 지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날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고려인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한국 언론들이 움직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88년 만에 역사적 귀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걸 막으려 했어요. 시청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몰랐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부끄럽다. 관심도 없었다고요. 일본 외무성이 반응했습니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계좌 추적 자료, 유령 단체 명단까지요.
다음 날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요. 국제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일간지가 특집을 냈어요. 침묵 속의 대이동, 고려인 200만 명이 한국으로. 프랑스 언론은 21세기 민족 귀환의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독일 방송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어요. 한 달 후 안산으로 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맞아줬어요. 기사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요. 딸도 학교에서 자랑했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고려인 역사를 가르쳐 주셨대요. 거리를 걷는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고려인 식당이 더 늘었어요. 간판도 당당해졌죠. 한국어 마이너스 러시아어 마이너스 영어가 함께 있었습니다. 고려인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웃고 있었어요.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고려인 관련 책들이 눈에 띄는 곳에 있었어요. 1937년 강제이주의 역사,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베스트셀러 코너였죠.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이 책들이 정말 잘 나가요. 어제만 50권 팔았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판교의 엔지니어도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기사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전엔 외국인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동료들이 제 배경에 관심을 가져요. 어제는 팀장님이 연해주 출장에 저를 데려가겠대요. 러시아어를 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고려인 정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요.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지원을 체계화하고 고려인 역사를 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이고 당당한 국가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고려인 수용은 강제이주 피해자들의 역사적 권리 회복이다. 국제사회가 지지해야 한다. 일본의 입지는 좁아졌어요. 블라디보스토크의 알렉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빗, 정말 고마워요. 당신 기사 덕분에 연해주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번 달에 제 동생 가족이 와요. 친구 네 가족도요. 물결은 계속되고 있어요.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의사로, 엔지니어로, 교사로요. 그들은 88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죠. 더 이상 조용한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귀환이었어요. 편집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데이빗, 축하해. 국제 언론상 후보에 올랐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밝혔다는 거야.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인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저 전달했을 뿐이죠. 하지만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국제 언론상 시상식 참석차였지만 진짜 이유는 1년 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안내판에 한국어, 영어와 함께 러시아어가 추가돼 있었어요. 고려인 안내 데스크도 생겼더군요. 이제 이건 일상이 된 겁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광고판에 고려인 모델이 나오고 있었어요.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한국 함께 만들어갑니다. 고려인이 이제 한국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안산이었습니다. 원곡동이 1년 전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고려인 식당, 러시아 빵집이 즐비했죠. 한국 젊은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융화된 모습이었어요.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데이빗, 왔구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딸도 대학 졸업해서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중앙아시아 담당이래요. 러시아어 덕분에 바로 뽑혔대요. 정착하셨네요. 네. 이제 여긴 우리 집이에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고려인 할아버지들과 한국 할아버지들이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뒤섞였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고려인 아이들이 섞여 나오고 있었는데 구분이 안 갔습니다. 다들 똑같이 한국어로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미래구나 싶었습니다. 판교로 향했습니다.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어요. 그의 사무실엔 새 명패가 있었습니다. 김알렉스, 수석 엔지니어. 승진했더군요. 회사에서 중앙아시아 프로젝트를 맡겼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이요. 언어도 하고 문화도 아니까요. 가족들은 다 잘 지내요. 1년 전만 해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요.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알렉세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해양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20명이래요. 1년 전 37가구만 왔었는데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왔어요. 150가구요.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정부 연구원도 만났습니다. 1년 사이 변화를 물었어요. 2026년 한 해 고려인 약 45만 명이 입국했어요. 누적 220만 명, 한국 인구의 4.3%입니다. 경제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작년 한마이너스 중앙아시아 교역량이 30% 증가했거든요. 고려인들이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사회 갈등은요? 예상보다 훨씬 적어요. 고려인들이 빨리 적응하고 범죄율도 낮으니까요. 미래 전망은요? 2030년이면 3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한국 인구의 6%죠. 이건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모이는 거니까요.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올해의 국제보도상 데이빗 최. 무대에 올라가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88년 전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18만 명의 것이고 그 후손 200만 고려인의 것이고 그들을 받아들인 한국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에 고려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산의 아주머니, 판교의 엔지니어, 인천의 알렉세이. 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저도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 어딘가에 20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의사로, 엔지니어로, 교사로, 학생으로요. 그들은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88년 만에 돌아온 한국 사람이에요. 내일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또 올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고려인이 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귀화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88년 만에 다시 만난 민족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것이 진짜 이야기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